외관을 봤을 때 해체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또 함부로 했다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기대할수록 욕심 갖고 막 잘 만드셨네요. 추첨을 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브젝트 이윤섭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뭘 찍을까 하다가 그냥 가방을 본격 리뷰를 해보자. 평범하게 리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가방을 해체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뭘로 만들어졌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어떤 부자재가 쓰였는지, 또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낱낱이 좀 살펴보는 그런 컨텐츠. 그래서 이 가방을 어떤 가방을 살지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무신사 사이트에서 월간 판매량 1위, 그렇게 해서 가방을 제가 이제 샀는데 그게 이제 도착했습니다. 마텐킴 씨가 만드신 가방인데 네, 마텐킴이란 브랜드더라고요. 저는 몇 번 들어는 봤는데 상당히 유명하신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방인지 궁금하시죠? 네, 뜯어보겠습니다. 야, 가방 진짜 오랜만에 샀다. 자, 마텐킴. 이거 뭐 비닐 이건 뜯지 말까?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외관을 봤을 때의 느낌 상당히 평범하거든요. 되게 유니크한 구조도 아니고 소재도 아니고 평범하다는 건 뭐 나쁜 말은 아니고 되게 베이직합니다. 크게 튀지 않는 느낌인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이름이 스포티 토트백이었나? 정말로 이제 스포티한 느낌이 있네요. 막 때려놓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와 소재감인 것 같긴 해요. 외관은 뭔가 되게 심심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이제 띠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고, 후면부는 띠를 활용해서 포켓을 넣어주는 아주 실용적인 기법을 사용하신 것 같고, 여기도 약간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을 금속 장식을 넣어서 이렇게 각인 작업까지 하시고, 뒤쪽에 이렇게 포켓 있는 건 되게 편하겠다. 핸들이 상당히 길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가볍게 들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되게 평범한 가방이에요.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기법이나 구조를 쓴 게 아니고, 이런 여기가 이제 최종적인 제복 라인인데, 제복 라인에 이런 걸 이제 파이핑, 뭐 다마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그랗게 생긴 이 심재가 여기 안에 또 숨어 있어요. 그걸 넣어주게 되면 이게 무너지는 걸 좀 잡아주는 효과를 좀 줍니다. 이게 이제 내부로 가볼게요. 내부는 일반적인 분들은 가방을 사자마자 이렇게 들춰보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를 재봉을 이렇게 한 바퀴 시작한 곳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를 가장 마지막에 재봉을 하고, 재봉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게 원단의 컬러와 맞춰서 바이어스를 마감을 했고, 뭐 현장 용어로 라빠라고도 합니다. 여기 뭐 이런 거 부품 택 라벨 달려 있고, 트윌 원단을 사용을 하셨고, 네, 이렇게 내부가 생겼네요. 엄청 특징적인 게 없어서 별로 말할 게 없다. 이 가방은 너무 베이직해. 손잡이는 안에 동그란 그 손잡이 심재가 들어가 있는 걸 이제 가죽으로 감싸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봉하고 그 끝에를 이게 이제 엣지 코트, 물감, 쉽게 말해서 가죽 그 단면의 마감인데, 이런 마감을 이제 현장 용어로는 뭐 기리매라고도 하고, 엣지 코트, 엣지를 이제 발라주는 거거든요. 엣지 있게. 그래서 엣지 있게 잘 발라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죽이 쓰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이 손잡이, 그리고 이런 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각 가죽하고 여기 플러에 들어가는 여기 바닥 패치까지. 외관 평가, 뭐 이게 되게 가방은 편안하다. 뭔가 되게 튀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룩에 어울릴 것 같고, 무난하고 편하게 들 수 있는 가방, 그런 걸 많이 찾는 것 같네. 메모해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잘 봤습니다. 네. 또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야지 해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자마자 뜯는 사람, 해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뜨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부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보고자 해소해보고자. 이 바이어스 테이프의 역할은 이렇게 이제 재봉이 되게 되면 지저분하잖아요. 이 단면이 이걸 가려주는 역할이거든요. 드디어 몇 번을 하는 거야? 튼튼하게도 만들어놨네요. 자, 이게 마텐킴 스포티 토트백의 발굴 현장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쉽게 그냥 테니스 공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구조가 옆판과 위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중간에 지퍼 들어간 이런 느낌의 가방을 뭐 이제 보스턴백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보일 거야. 그치? 그냥 원단만 붙여놓으면 모양이 완전 흐물흐물해지거든. 이제 이게 안감 준수합니다. 이런 보강, 이건 필수예요. 필수. 이런 보강들은 그 뒤에 이런 걸 안 대주면 원단 찢어지면서 그냥 뜯깁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쓰기 때문에 이게 이런 원단 짜투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펀칭해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원판의 안감. 이게 이제 겉부분의 속인데 뭔지 아시죠? 이런 거 부직포. 시중에서 뭐 더스트백 같은 걸로 쓰이는 그런 부직포예요. 이렇게 부직포에 이런 게 이제 스펀지는 아닌데 그 뭐라고 솜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두께로 측정하지 않고 그람수로 측정해서 보강제가 있어요. 그람수는 지금 이렇게는 내가 알 수가 없고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고 무너지지 않게 원판에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고 여기도 있을 거야. 아마 뜯어보면 알겠죠? 바닥은 SL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재질을 시네틱 레더라고 가죽은 아니고 가죽 보강 소재 중에 하나인데 이 원단 보면 엄청 흐느적거리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가방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좀 처지게 해주기 위해서 요거를 대놓은 거지. 이걸 또 완전 본딩해서 붙여버리면 우글거리는데 그런 작업들을 잘 맞게 해놓으셨네. 이런 데 스키까지 쳐놨네. 이 스키라고 이렇게 얇게 깎아주는 거 보여요? 스키 친다고 이제 타는 스키 말고요. 스카이빙이라고 이게 깎아주는 작업이 있거든요. 가죽에 하나 더 뜯어봐야지. 바닥에 이제 들어간 패치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패치도 안에 뒤쪽에 또 보강제를 댔을 거거든. 미세하게 지금 뭐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제 추측으로는 무슨 웹텍스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무슨 텍스, 웹텍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보강제가 있고 뭐 텍션 등등 저희들이 쓰는 이제 가방 보강제 중에 이렇게 좀 하드한 느낌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두꺼운 도화지 같은데 이렇게 모양 틀을 잡는 데 쓰는 기림에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지? 이게 이제 기름에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단면에 물감을 발라놓은 거라 만약에 뭐 시간을 오랫동안 쓰다가 환경 요인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어떤 가방도 이렇게 떨어지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금속 장식 부분을 이렇게 금속을 구부려 틀어놨는데 다 보이죠? 이렇게 금속을 휘어놓은 거야. 거기에 또 배기지 말라고 인솔이라고 얇은 스펀지 신발 밑창 같은 거 그런 재질로 이제 해놓았고 손잡이도 한번 뜯어볼까요? 다 뜯는 건 아니고 한 요 정도 뜯어보고 안에 어떤 보강제가 들었나 제가 이제 만져보니까 연근이다. 연근이라고 먹는 연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긴 보강제가 있어요.
자, 가르겠습니다. 연근이 아니네. 끈이 들어갔네. 노끈이. 아까 거는 커트해야겠다. 분명 느낌은 연근이었는데. 자, 이런 로프가 들어가 있네요. 요게 이제 손잡이 안에 들어가서 통통한 역할을 해주고, 연근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추측하지 말아야지. 좀 충격인데? 네, 손잡이는 이렇게 한번 받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파이핑 부분 넣어볼까요? 야, 나 이제 뭐 스시 저기 장인 같지 않아? 뼈를 발라내고요. 여기 이제 파이핑 심재 중에 이렇게 재봉할 수 있게 면적이 나와 있는 애들이 있고, 그냥 삐삐 선처럼 그냥 줄로 된 애가 있고, 타입이 몇 개 있어요. 네, 지퍼는 YKK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양날 지퍼가 들어간 것 같은데, 지퍼도 맨날 있고 양날 있고 이런 게 종류가 있는데, 얘는 양쪽에서 이제 여닫고 하는 게 스무스하게 되기 위해서 양날 지퍼 들어가 있네요. 총평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생각을 좀 너무 가격이 제가 얼마에 샀죠? 15만 원? 14만 원? 그러니까 할인 받아서 12만 얼마니까. 브랜드 네임을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10만 원 초중반 금액 투자해서 뭐 살만은 한 것 같다. 준수하네? 말도 함부로 했다가 제작 관점에서 볼 때는 뭐 해줘야 될 건 다 해줬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기대할수록 욕심 갖고 막 제작한 뭐 이런 내 눈에만 보이는 아쉬운 것들은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는 아무 흠이 아니야. 보면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 조금만 더 퀄리티 높이면 어땠을까? 보통 실에 광이 많이 나면 제 기준에서는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 나일론 백에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뭐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뭐 많이 딱히 없는 것 같고. 자, 마텐킴 되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속을 보니 뭐 그 정도 지불하신 금액이 적정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내가 감히 해도 되나? 잘 만드셨네요. 잘 봤고요. 네. 어쨌든 이걸 제가 다시 조립을 할 건데 분해 역순으로 잘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방 한번 조립하러 가보시죠. 나 지금 가방? 간다? 가방. 들어가방. 막 손이 떨리네 막.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뜯고 다시 한다는 게 이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할 거야? 이렇게 총평을 하자면 너무 베이직해서 크게 모난 게 없는 디자인과 크기인 것 같고 편하게 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 유명한 사람이 들었나요 혹시? 저는 이 마텐킴 브랜드를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제 좀 무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잘 나가는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제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하다. 살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방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음에 이제 어떤 가방을 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과 함께 이메일도 같이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해서 제가 다시 조립한 이 가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에 이제 저희 서브젝트, 저희 공방 뭐 브랜드라고 아직 할 건 아닌데 로고도 박아서 안에 숨겨놨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근데 어디가? 집에? 가방 그럼.